안녕하세요. 정의당 대통령 후보 심상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국의 장애계 지도자 여러분, 또 오늘 대회를 주최한 전국장애인단체 총연맹 여러분, 오늘 23회 전국 장애인 지도자 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귀한 자리에 저희들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매년 한자리에 모여서 정책 과제를 선정하고 장애인 단체의 과제와 역할을 제시해온 여러분들의 노력이 장애인 정책의 발전을 견인해 오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께 먼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대통령 후보들에게 정책 제안을 해주신다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2012년 수어를 공식 언어로 인정하자는 수어언어 기본법 제정을 대선 후보 중에 처음으로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는 농아인들이 사용하는 수어를 공식 언어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고 농교육에서조차도 수어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후 정의당은 수화 언어 및 농문화 기본법을 장애인 단체들과 함께 마련했고 2015년에는 관련법이 실제로 제정되는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저 심상정과 진보정당은 장애인 정책을 언제나 핵심 의제로 추진해 왔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2004년 민주노동당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법을 비롯해서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교육법 등 장애계의 염원을 담은 굵직굵직한 법들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못했지만 실질적인 성과로 저희의 정책 의지를 증명해 왔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 현장의 힘과 진보정당의 힘이 합칠 때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저 심상정을 대통령으로 뽑아주신다면 장애인들의 삶이 획기적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박수도 한번 좀 보내주세요. 저는 지난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서 장애인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정책 제안 중에 많은 내용이 저의 공약과 공통됩니다. 대선 장애인연대에서 제안해 주신 3대 핵심 공약, 3대 정책과 10대 공약을 적극적으로 받아 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 1, 2회 개최에 그치는 유명무실한 장애인 정책 조정위원회가 아니라 대통령 산하에 국가장애인위원회를 설치해서 장애인 정책을 총괄해 나가겠습니다. 또 장애인 최저임금제 적용은 우리 정의당이 앞장서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던 문제입니다. UN 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14년 장애인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우려하면서 임금을 보조해주는 임금체계 도입을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장애인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라고 정부에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 장애인이 노동할 권리를 확실하게 보장하겠습니다. 이미 저의 공약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애계 지도자 여러분, 저 심상정은 장애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평등과 존엄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두 가지 큰 원칙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대한민국의 모든 장애인 지표가 OECD 평균 이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교육, 노동, 주거, 문화 수준의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해서 OECD 평균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GDP 대비 0.6%에 불과한 한국의 장애인 복지 지출을 OECD 평균인 2.02%로 확대하겠습니다. 진짜 선진국은 장애인의 삶의 변화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둘째,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탈시설과 자립을 이야기하는 장애인이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은 정말 혼자 살 수 있겠냐?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누구도 혼자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고립입니다. 탈시설과 자립생활은 장애인이 누군가의 가족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온전한 시민으로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입니다.
탈시설과 자립은 모든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누구도 당신의 권리가 정말 당신의 것이냐고 물을 자격은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권리 보장을 위해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묻는 일입니다. 저는 이 질문을 바꾸는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장애인 공약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등한 권리 보장, 완전한 사회 통합, 존엄한 복지를 위해 저와 정의당은 장애인 7대 공약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나하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1989년부터 시행된 장애인 등록제를 폐지하겠습니다. 1919년 장애 등급제가 폐지됐지만 장애인의 온전한 권리 보장과 사회 참여 실현은 아직 멀기만 합니다. 현행 장애인 복지법은 15개 장애 범주와 장애 정도에 따라 중증 장애와 경증 장애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협소한 장애 범주로 수많은 비법정 장애인들이 서비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장애인이어도 등록하지 않으면 장애가 없는 사람으로 규정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 장애 출연율은 24.5%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5.4%에 불과합니다. 바로 장애인 등록제도가 갖는 한계 때문입니다. 장애인 등록제 폐지는 장애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관점을 바꾸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신체 정신적 손상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장애인 권리보장법을 제정하고 장애인 복지법을 장애서비스법으로 개정하겠습니다. 의료적 관점에서 보호와 재활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현행 장애인 복지법은 장애 등급제 폐지 이후 권리에 기반한 새로운 장애인 지원체계 정립 등 장애인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요구를 담아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개인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구체적인 체계를 세울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법을 장애 서비스법으로 전면 개정하고 장애인의 기본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장애인 권리 보장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또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이 2008년 대한민국 국회에서 비준 동의되었지만 협약의 실효성을 담보할 선택 의정서 비준은 계속 유보되어 왔습니다. 선택 의정서 비준 동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비준 이후에는 정부의 정책이 뒤따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장애인에게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공적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국가장애인서비스공단을 설립해서 통합적인 장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원활한 맞춤형 장애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지역별 장애 서비스 센터를 두고 누구든 필요한 지원을 필요한 만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정책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예산을 통해서 반영됩니다. 장애인의 권리와 서비스 제공에 따른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장애인 권리 보장 특별 기금을 설치하고 장애 인지 예산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제도가 여성의 역량 강화와 성평등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데 긍정적인 성과를 얻고 있듯이 장애인의 평등 사회 통합을 위해 장애 인지 예산 도입이 필요합니다. 국가 예산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미치는 효과를 예산 수립과 결산 과정에서 고려해서 자원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10년 내에 장애인의 완전한 탈시설을 이행하고 지역사회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올해 8월 문재인 정부가 향후 20년 추진될 탈시설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미흡합니다. 지원 대상을 탈시설의 욕구가 있는 장애인 당사자로 한정하고 단계적으로 거주 전환을 지원한다는 이 로드맵은 장애인에게 정말 자립할 능력이 있느냐고 되묻는 것과 같습니다. 탈시설은 단순히 장애인이 시설 밖으로 나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탈시설 정책은 가족에게 맡겨졌던 돌봄의 책임을 국가의 책임으로 전환하고 이에 필요한 사회적 인프라를 만드는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비리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신규 거주 시설 설치 금지 등 10년 내에 탈시설을 완수하겠습니다.
장애가 있든 없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발달장애인 포함 중증장애인 24시간 지원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2018년 문재인 정부는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주간활동 서비스, 방과후 활동 서비스 등 모든 지원 체계가 턱없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코로나 등 재난 상황에서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연이어 발생한 것도 이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어려울 만큼 성긴 그런 돌봄 안전망 때문입니다. 발달장애인을 포함해 모든 중증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루 24시간 활동 지원 서비스를 보장하겠습니다. 여섯째,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 무장애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 환경과 생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시내버스 대폐차 차량을 100% 저상버스로 교체하고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등은 50% 저상버스를 도입하겠습니다. 장애인 콜센터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중앙 및 광역교통약자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자까지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조공학기기 공공특허제를 마련하고 연구, 개발 및 상용화에 정부 지원을 확대할 것입니다. 시청각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위해 음성 및 화면 지원 보조기기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일하는 시민으로서 장애인 노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일하는 시민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폐지하겠습니다. 예외에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 일반 대열에 함께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도 선진국 수준으로 나가야 합니다. 스웨덴의 사말 기업을 모델로 한국형 장애인 공기업을 설립하겠습니다. 사말 기업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설립된 스웨덴의 국영기업으로 600개가 넘는 도시에서 2만 명의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입니다.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으며 2015년 유럽에서 가장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한국의 소규모 직업재활시설을 지역별로 통합 운영하는 한국형 장애인 공기업을 설립하고 나아가 권령 중증 장애인 공공일자리도 적극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상정 정부는 다를 것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한 사회구조에 대한 개선은 장애 당사자나 그 가족만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입니다. 장애인이 자기결정권을 비롯한 모든 권리를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복지 서비스를 필요한 만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자립적인 삶을 온전히 보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